이정석 검사만 얘기를 하자면 이분과 관련된 의혹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녀 위장 전입 의혹, 그리고 재벌 접대 의혹, 범죄 기록 열람 의혹,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이거 혹시 제보자의 인터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들어보잖아요. 정말 처참하고 이 나라가 싫어집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장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있잖아요.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검사들 더 이상 피해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일반인들이 겪었을 때 받는 그 고통이 정말 크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입을 빌어 말을 했지만 이걸 고쳐주셔야죠. 입법기관인데. 바꿔주실 힘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네. 해주셔야죠. 저한테 다 자살행위라 그랬어요.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고. 뉴스에서 보면 두려워요. 이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할 수 있는 집단이야. 너 하나쯤은 이라는 위협으로 느꼈어요. 저는 그런 뉴스들이 볼 야, 때마다. 저런 사건도 저렇게 끌고 가는데 네. 나 정도는 정말 간단하게 해치우겠구나. 네. 그래서 무서웠는데 이렇게 무서운 채로 숨어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 저희 애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독립투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애들도 작게는 이 집단에서 살아야 되고 넓게는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 할 역할이잖아요. 아이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또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들어주고 한쪽의 편만 들지 않는 나의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얼굴이나 이름 숨기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얘기하는 네. 게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잘못된 거죠. 네. 마약과의 전쟁도 결국은 진심으로 안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네. 네. 사기야. 왜 마약? 또 다 사기야. 왜 마약과의 전쟁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이상해. 아니 바로 가족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 줘도 수사를 안 하는데 그럼요. 뭔 마약과의 전쟁이야? 아니 대마를 빤 거 이거를 갖다 줬는데도 카트리지. 예. 감이 있는데 네. 이게요 지금 마약 그 얘기하셨잖아요. 마약 수사를 무마한 무마한 듯한 의혹이 의혹이에요.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탄핵 내용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을 빼고도 탄핵 대상이야. 근데 이거는 2월 6일 날 올 2월 6일 날 현장에 와요. 경찰이. 경찰이 현장에 와 집에. 그러니까 이거로 마약을 빨았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잖아요. 네. 그럼 그 즉시 현장 체포해요. 음. 증거를 받았잖아요. 네. 이게 마약 관련 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검사합시다 이랬더니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영장 없어서 나는 검사 응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어딘가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네. 이 전화 온 자가 만약 이정섭 차장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아직 안 않고 나고 있습니다. 있는.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죠. 예전에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군사독재 시절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라 누구든지 그 폭력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다만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다 알고 있거든요. 불공정하다, 나쁘다. 그런데 법에 의한 폭력은 헷갈립니다. 저게 폭력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폭력인지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가 군사독재를 끝내는 유효적절한 헌법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독재 시절에는 국회가 이 검찰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핵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쪽에서 계속 뭐 탄핵병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프구나 저기가 우리가 몇 대 들었더니 아프구나
그러면 이 탄핵을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네, 맞습니다. 저는 반윤연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행동이 뭐 선거 연합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네,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검사 탄핵 저희가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이 범야권 다 합쳐서 무소속이랑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야권 다 합쳐서 178표가 최대치였거든요. 180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여서 몇몇 의원들은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8표 이상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180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명백하게 이탈표가 있었던 거예요. 반민연대 이렇게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탄핵 들어갔는데요. 검사 탄핵은 무척 아픕니다. 이 검사는요 인생이 그냥 끝장이 나요. 변호사도 5년 동안 못 합니다. 더 못하게 해야 돼. 아니 너무- 근데 예. 탄핵보다 사실관계를 호도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4단계를 거치는데 네.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냐면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우겸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7분밖에 시간이 안 되고 짧으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다 내놔요. 네. 증거를 내놓습니다. 근데 증거를 내놓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대체로 검찰총장과 해당 검사장 이런 분들이 부인을 해요. 1단계가 부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묶었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러면서 가족 분쟁으로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증거가 이 카톡을 주고받은 그 캡처 화면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정가 조회를 한 거는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0조 이거는요.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가 없는 정도의 아주 위중한 법이에요. 중범죄군요. 그 중범죄에 정가 조회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 딱 나와요 카톡에. 그런데 거기서 가족 간의 분쟁이라고 또 물타기하고 세 번째가 검찰총장이 감싸기 합니다. 네. 부인을 하면서 감싸기 해요. 요때 민주당이 탄핵을 합니다. 너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명백하거든요. 이 정도쯤 증거로 봐도 이것은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은 6조에 김영란법 위반에 혐의가 있으면 즉시 직무배제예요. 즉시 그럼요. 직무배제예요? 직무배제예요. 오. 왜? 뇌물이나 이런 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보고 있으면 계속 이게 왜곡되잖아요. 그렇죠. 즉시 직무배제인데 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들어가니까 뒤늦게서 이제 이틀 전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배제를 했어요. 인사조치를 이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절차 과정이 민주당이 기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면 15일을 기다려요. 안 되겠어 근데. 수사할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한통속이야. 이러고 탄핵이 들어간 거지. 탄핵을 남발한 적도 없습니다.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한 번 했죠. 이상민 국무위원 한 번 했죠. 검사 탄핵은 이번 안동환 검사 이후로 딱 2번째입니다. 네. 뭘 남발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네. 판사도 탄핵했는데 그건 아예 각하됐잖아요. 아니, 제가 한번 헌재에서. 들어보니까 예. 1대0 아니요 그건 심판이 아니시고 아니, 아까 저 뭐야 아니 박수영 그 이 아주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란 명제로 쓰신 분 네. 1대0이 아니라 이거는요. 예. K협회예요. 다